자, 이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앞에서 했던 내용을 잠깐 표기만 해둘게요. 물체가 가질 수 있는 전체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제한해 놓고 그 안에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만 정의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운동 에너지에서는 2분의 1 mv제곱, 운동을 한다 안 한다 밖에 없으니까 운동 에너지 공식은 형태 하나밖에 없고요. 물론 표현에 따라서 2n분의 p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응용이니까. 자, 포텐셜이 두 종류가 있었죠. 포텐셜 같은 경우에는 mgh라고 하는 중력에 대한 포텐셜이 있었고요. 2분의 1 kx제곱이라고 하는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이 있었어요. 해서 우리가 이 보존 문제에서 풀 건 웬만하면 여기서 끝나는데 하나 가볍게 예시를 들어봅시다.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처음에 문제로는 거의 안 나와요. 너무 쉬워서. 물체가 최고점에서 정지 상태로 자유낙하를 시작한다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물체가 예를 들어 총 4m 높이에 있다고 얘기를 할 거고요. 이 물체의 질량은 일단 고려를 안 할게요. 얘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언제를 볼 거냐면 얘가 여기 할까요? 지면으로부터 3m를 지날 때 속력을 V1, 지면에 충돌하기 직전의 속력을 V2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V1 대 퀘스천, V1 대 V2는 몇 대 몇이겠냐? 이런 걸 물어볼 건데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풀어야 돼요. 자, 처음에 물체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는 정지에 있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없었을 거고요. 얘가 떨어지면서 높이가 감소하니까요. 원래 4m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3m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로 감소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가 생긴 거냐면 얘가 당연히 떨어지는 이유는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아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력이 물체한테 일을 했기 때문에 물체는 뭔가 에너지가 변해야 되는데 그게 중력이 아니에요. 이게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앞에 델타를 붙인 건 지금 현재 생겨난 기존에 뭐 떨어지고 있던 중 다른 상황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델타를 붙여놓은 거고요. 자, 해서 이 V1이 형성되어 있는 높이에서 살펴보면 mg 4m예요. 처음에 갖고 있던 에너지가 구분을 위해서 번호를 좀 붙여줄까요?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 자, 이렇게 볼 건데 얘가 mg 3m인 구간, 이제 여기서 2분의 1 mv1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크기를 공식에 대입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 보존부터는 어떤 특정 형태의 전환된 양이 이 값을 표현한다 라는 식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지금 옆에 있는 식을 비교해 보면 mg1에 대한 값이랑 똑같겠죠. 이걸 또 보면 얘가 지금 몇 미터 낙하했어요. 1m 낙하해서 1m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를 잃어버렸잖아요. 그게 사라진 게 아니라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었다라는 개념이 이 파트에선 중요한 거예요. 자, 같은 방식으로 얘가 이제 지표까지 떨어지면 포텐셜 에너지는 아예 없을 거고요. 높이에 대한 변수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전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었구나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크기가 mg4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V1을 만드는 운동 에너지가 mg1, V2를 만드는 운동 에너지가 mg4라는 걸, 그러니까 4죠, 4, 숫자 4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제곱에 대한 값의 비가 1대 4니까 속력 비는 1대 2라는 얘기가 되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팁인데 뭐 낙하하는 물체 또는 롤러코스터 문제는 낙하한 높이에다가 루트만 씌워주면은 속력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풀 수가 있고요. 자, 어차피 이 파트는 개념은 이게 다예요. 여기에다가 예제를 조금 더 설명해 주면 고정도룰의 문제도 많이 나오거든요. 자, 물체가 뭐 한쪽에 무거운 뭐 예를 들어 2kg, 한쪽에는 가벼운 1kg 물체가 있다고 할게요. 자, 둘 사이에는 2m의 간격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가만히 두면 당연히 2kg가 무거우니까 떨어질 거고 1kg는 가벼우니까 끌려 올라가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중앙에서 만날 때 속력은 몇이냐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서로 만날 때 속력은 몇이냐 이런 문제인 거죠. 그러면 만난다는 건 어쨌든 이 줄이 늘어나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줄이라면 낙하된 높이와 올라간 높이가 같아야 되잖아요. 해서 1m 내려올 때 1m 올라가면 마침 중앙에서 만날 것 같아요. 전체 간격에 딱 중앙에서 만나는 거죠. 해서 이제 어떤 풀이를 알려드릴 거냐면 에너지가 보존돼야 돼요. 전환되어서 보존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 지금 어떤 전체적인 상황에서 에너지가 증가한 것도 없어야 되고 감소한 것도 없어야 돼요. 해서 각 물체별로 에너지 증가량과 감소량을 정리해서 그 크기가 같다. 증가한 것과 감소량이 같으면 퉁쳐서 없는 거니까 이렇게 식을 세울 거예요. 해서 는을 기준으로 증가량, 감소량 이 두 개를 구분을 할 건데 여기서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보면 운동 에너지는 속력이 증가했냐 감소했냐, 포텐셜, 중력 포텐셜은 높이가 증가했냐 감소했냐, 탄성 포텐셜은 길이가 변했냐 안 변했냐 이게 다예요. 저 세 개의 요소만 문제 상황에서 전후를 비교해 보면 에너지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판단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얘네 정지 상태에서 떨어지고 끌려 올라갈 거잖아요. 정지보다는 움직이는 게 운동 에너지가 커진 거죠. 그러니까 증가량에 A도 운동 에너지가 커졌을 거고 B도 운동 에너지가 커졌을 거고. 자, 그 다음에 A는 내려가니까 높이가 감소할 거고 B는 올라갈 거니까 높이가 증가할 거니까요. 포텐셜은 B가 증가하고요. A는 포텐셜이 감소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는이 되면 끝인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증가량, 감소량의 항등식만 제대로 나온다면 문제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수학이죠. 식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자, 지금 가볍게 대입을 해보면 얘 같은 경우에 2분의 1, 2kg의 V제곱 플러스 2분의 1, 1kg의 V제곱 그 다음에 옆에도 플러스 질량 B니까 1 곱하기 중력가속도 10의 높이 1m는 A 같은 경우에 2kg, 11m 이렇게 움직인 거죠. 화면에 나갈까 봐 밑에 좀 썼는데 자, 정리만 할게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이것도 팁이에요. 연결되어 있잖아요, A, B가. 그러니까 절대로 연결된 물체에서는 속력이 다를 수가 없어요. 물체는 속력이 동일하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냥 두 개를 따로 변수로 잡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또 팁이 뭐가 있냐면 그러면 결국 2분의 1과 V제곱도 똑같다면 차이점은 A와 B의 운동에너지 차이점은 질량비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좀 많이 숙달된 친구들은 운동에너지의 총량을 보면 포텐셜 증가 감소량이 나오거든요. A의 감소량에서 B의 증가량을 빼주면 나머지 운동에너지 변화량의 합이 나와요. 그 합에 대해서 질량비로 분배해주면 운동에너지가 각각 정의가 되죠. 이렇게 푸는 게 나중에 가면 훨씬 더 직관적이고 빠르게 푸는 방식이 됩니다. 일단은 지금은. 자, 그래서 계산하면 V제곱 플러스 2분의 1 V제곱 그래 플러스 10과 는 20이 나오니까 얘네가 결국 10의 크기를 가져야겠네요. 그러면 결국 2분의 3V제곱이 10이니까 이항시키면 V제곱은 3분의 20 뭐 그 다음부터는 그냥 루트 씌우고 정리하면 되겠죠.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증가량과 감소량에 대해서만 잘 찾아보는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역학적 에너지가 무조건 보존되진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너지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부분인데 우리는 그 중에서 역학적인 에너지만 다루기 때문에 이 안과 밖으로 에너지가 소통해버리면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인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 돼요. 이 총량은 뭐 빅뱅 이후로부터 모두 보존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상이 가둬둔 에너지는 절대 새어나가거나 추가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보존이 아닌 상황은 바닥의 마찰력에 의해서 개에서 바깥으로 우리가 가정한 상황에서 바깥으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누가
얘를 끌고 당겨줬어요. 원래 운동방을 당겨주면 그 일만큼 걔의 에너지가 공급되는 거죠. 그럼 에너지가 증가할 건데 그 양을 보존식에다 추가만 시켜주면 딱히 어렵진 않을 거예요. 해서 이것도 근데 조금 길어지긴 할 건데 어쨌든 설명하는 게 나으니까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어떤 거냐면 교과서에도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물체가 이미 2m/s, 그 다음에 2kg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움직이고 있었는데 얘를 누군가 뭐 힘을 한 15N으로 얘를 2m 밀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미 움직이고 있던 물체에게 15N을 작용해서 2m를 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물체가 여기 왔을 때 얼마나 빨라졌겠냐? 어차피 에너지로 안 보고 F는 ma로 봐도 가속은 당연한 거니까요. 자, 그러면 문제 풀이는 뭐냐면 얘는 원래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있었고요. 거기에 플러스 1이 이 1도 더해질 수도 있고 빼질 수도 있어요. 그거의 기준은 힘과 방향이 같냐, 마찰처럼 힘과 이동 방향이 반대냐에 따라서 더하거나 빼줄 수 있습니다. 기준값에 대해서. 그래서 더해진 값이 후에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대입해 볼게요. 2분의 1, 2kg에 2의 제곱에 플러스 15N에 2m를 해주면 계산값이 몇이 나와요? 34줄이 나오죠. 해서 위에 있는 이제 최종적인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도달되었다, 뭐 합성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2분의 1, 2kg의 V제곱, 미지의 V제곱. 그러면 결국 루트 34가 V값이 되겠네요. 이렇게 에너지에다가 2를 포함한,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당연히 더해지냐 1이 빼지냐, 이 역학적인 상황에 더해지냐 빼지냐를 잘 판단을 하는 게 노하우긴 한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다양한 문제를 풀고 여러분들이 체득을 해야 되는 거지 백날 설명해봐야 못 쓰는 거죠. 도구가 아무리 비싸면 뭐예요? 그 도구를 온전히 쓸 수 있는 내가 숙달된 어떤 매뉴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연습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우니까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항상 많이 풀어보시길 바랄게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